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네, 종교의 신의 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야,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갔다가 수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참 사람의 이 항상 이 항온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내 몸의 체온은 36.5도로 항상 있는데 주변에서 기온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이렇게 분위기도 바뀌고 표정도 바뀌고 어떤 생활의 패턴들도 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월 23일입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던 설날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라고 하는 설날인데요. 참 올해는 그 27일을 그 정부에서 임시 휴일로 정해 버리는 바람에 31일 날 그 하루를 연차를 쓰시거나 휴가를 쓰시게 되면 장장 9일을 쉬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제선이 있는 공항은 웬만하면 국제선 탈 때 한 두세 시간 전에 가면 그래도 뭐 그렇게 무리 없이 탔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네다섯 시간 전에는 가야 그냥 비행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파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휴일은 긴데 그 긴 휴일을 내수 진작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해서 휴일을 드렸더니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나 먹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으로 떠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참 불경기라고 외치는 이 자영업자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불경기가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처롭고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그 저녁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서천에서는 괜찮은 식당이라고 이름이 있는 식당에서 모임을 했어요. 6시 30분부터 모임을 했는데 6시 30분에 모임하러 딱 들어갔을 때 테이블이 저희 테이블 하나. 그 뒤로 저희들이 8시쯤에 8시 한 10분쯤 나왔는데 그때까지 우리 테이블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집이 이런 정도니 참 새로 창업하신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실지 그냥 가늠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울한 소식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각설하겠습니다. 자, 인사시켜 드릴게요. 오늘도 제 옆에 항상 따뜻하게 제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저의 영원한 동반자 친구 뉴스서천의 고정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올 설처럼 이렇게 그 바쁘지 않은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참 그 네,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하신 말씀이 네. 와닿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따 브리핑도 해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네네. 그 충남도가 이제 그 15개 시군하고 좀씩 부담을 해서 그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들한테 예. 다음 달부터 업체당 예. 50만 원씩 지원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달에 그
이 소상공인으로 1억 원 미만, 그러니까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회사들은 예. 소상공인들은 네.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그 매칭으로 해서 네. 575억 원인데 음. 그 비용으로 1인당 네. 한 회사당 상공인당 소상공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 50만 원씩이라는 게 매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그냥 한 번. 한 번. 아유,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엄발의 엄발의 오줌 오줌 누기. 누기 식인데요. 진짜 엄발의 오줌 누기. 네? 진짜. 그것도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대5네요. 저 부담이 도와 시군이 50%씩 25만 원씩. 예,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월 임대료도 임대인들이 그걸 받나? 그걸로? 글쎄요. 대부분은- 아무튼 뭐 지금 그 대상을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원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억 원 미만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10명 미만. 응?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이에요. 충남에. 근데 대표자가 이제 도내 주민등록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회사가 12만 7,786명인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 5만 그러니까 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대비하게 되면 네. 한 58% 정도 되는데요. 요 사람들한테 이제 5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행성이라든가 유흥업이라든가 법무, 회계, 세무, 병원, 약국 이런 업종하고 네. 태양력, 화력, 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이런 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연 1억 원 이하. 네. 연 1억 원이라면 월 매출 900만 원. 그죠? 네, 월 매출 900만 원. 참. 하여간 소상공인 여러분들 기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진짜 꿋꿋이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용어 중에 존버라는 말이 있어요. 존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기해봐요. 네, 존버 존나게 버텨라. 그건 조금 내 입으로 하기가 싫어서 내가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이 모르는 줄 알고 저 알려드렸는데 요즘 인터넷에서 젊은 친구들이 뭐 잘 쓰는 그 용어 중에 존버라고 있길래 이게 뭐지 했더니 진짜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착같이 버텨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날이 있겠죠. 근데 자꾸 들리는 소리들은 무슨 뭐 제2의 IMF가 오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리면서 경제적인 어떤 국가 경제에 대한 엄청난 문제들을 자꾸 대두화시키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사회적으로 어떤 질서에 혼란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 이상은 계속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런 얘기는 웬만하면 좀 자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디서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 직장이 아닐 것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더매치라고 그러죠. 아더매치. 형 아더매치 한번 해봐요. 아더매치.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소리 젊었을 때. 몰라. 아더매치 안 입고 더럽고 그래도 해야 메스껍고 돼. 치사해도 아니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버티란 얘기예요. 제 말은. 아니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 네. 게 지금 내가 월급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월급 받는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저 그 뭐 알량하게 뭐 대표직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 예. 뭐 매달 월급 때 되면
때 닥치면 그냥 미치죠. 그 삼시세끼 돌아오는 것처럼 등줄기에 땀 흐르고.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가 월급 준다고 준다고 하는 데 있으면 그러면 가고 싶죠. 그냥 그만두고 네. 대표직 내려놓고 어. 해볼까 이 생각도 드는데 또 그게 안 돼서 내가 또 다시 월급쟁이로 간다는 것도 그것도 아유, 그렇고. 그럼요. 하여간 여기 우리 최 유선님께서 해주셨네요.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저도 존버하겠습니다. 존버하셔야 돼요, 꼭. 진짜 좀 전에 말씀드린 아더매치 하더라도 아니 꺾고 더럽고 메스 꺾고 치사하더라도 버텨라. 그래야지 지금 현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괜히 만용 부리셔갖고 직장 때려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못 가요. 왜냐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발로 걷어찬 자리는 다시 내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이 채웠습니다. 난 올해부터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네, 어떤 생각? 그 10,000원의 행복이라는 거 일주일에 아니면 네. 5,000원 각각 복권을 다른 걸로 사가지고 2개 복권을 사서 네. 10,000원치 사가지고 10,000원의 행복을 한번 즐겨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매주 한 주간에 10,000원의 행복. 그거 이거를 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장 갔다가 그 복권을 샀는데 그냥 맞아가지고 부자간이 10억씩 오호. 20억을 요임금 벌었다고 그래요? 분들을 씨는 아니 아니죠. 딴 지역. 예. 그런 거 쳐다보니까 되든 안 되든 10,000원의 행복. 그러네. 됐을 때 상상하는 그 기분이라. 아니 그거 봐봐요, 형님.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든지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소주를 한 잔 마셔도 4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버리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4만 원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 매주 10,000원 4주니까 괜찮네요. 근데 돼야 말이지. 어찌됐든 될 때까지잖아. 그 인디안 기후자 하듯이 비 올 때까지 기후자 하잖아. 인디안들은. 근데 내가 그 얘기하면 네.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그 동서 배니까 네. 내 결혼할 때부터 그 커다란 도자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매주 이 양반이 주택복권이죠. 네.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하셨던 분이거든. 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됐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작게 맞은 건 얘기 안 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안 되는 분 끝내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더만. 아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이 한 주간의 행복을 10,000원의 행복을 하시는 분들이 수백 수천만 명이실 텐데 그분들이 다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복권이 아니지. 그 중에서 정말 하늘에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처럼 어떤 하나만 딱 그냥 찍어가지고 되는 건데 뭐 어젠가 오늘도 네이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뭐 캄보디아인가 어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 땅에 와가지고 캄보디아 노동자가 일하러 와서 그 사람도 매주 샀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사람도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 당첨금이면 자기 나라에서 3대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돈이라고 하면서 다시 또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저게 저런 행운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와야 되는데 외국인한테 가는구나. 외국에 와서 뭐 돈 열심히 벌어서 네. 고국에 돌아가서 잘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따따블 아주 그냥 초대박을 터뜨렸네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마 적을 것 같아요. 그 선망의 대상. 열심히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다른 나라 가서 일하면서 산다는 게 그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3대가 떵떵거리고 먹고 살 정도면 그 모르는 데 가서 살아야지. 그렇죠. 모르는데 그 도시 같은 데 가서 갑자기 어디서 뭐 맞은 졸부처럼 가서 이제 해야죠. 옛날에 자기 고향에서 그 보상 토지 보상 받아갖고 다른 동네 가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돈이 붙었다라는 소리가 들면은 세상 천지 모든
거지들은 다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복권 어떻게 그 복권 당첨된 걸 어떻게 하고들 그렇게 세상에 못 사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는 나한테 얼마씩 좀 주세요, 기부하세요, 뭐 기부하면 복 받을까 이런 소리들 한다는데.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네. 네, 이제 뭐 그 복권을 보게 되면 번호별로 해가지고 당첨 횟수라든가 이런 빈도를 그 1에서 10, 그 10에서 1에서 9, 음. 10에서 19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네, 40대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20%, 25, 6%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더라고. 빈도가. 오, 그 그래요? 사이의 빈도가. 그런데 이제 숫자가 개별적으로 개인 숫자가 특정 숫자가 총 몇 회, 그 2024년도에는 몇 번이 최다 많이 그 저 이 당첨 번호에 들어있는 번호가 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 복권이 진짜 100% 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확률이다, 계산으로 복권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직 그 계산식을 찾아서 복권 당첨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자, 여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29일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오늘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일주일 하루 전 이제 6일 뒤면 민족 대이동, 민족 대명절인 설입니다. 이번 설에 이동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귀양 귀경을 하는지 뭐 여행을 가는지 모르겠으나 어디로 하여간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500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인데 3,500만 명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집을 떠나서 움직이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명절이라고 해서 고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이 긴 연휴를 갖다가 여행을 같이 해 보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집을 나설 것 같은데 과연 그 여행지가 한국일 것이냐, 이 추운 겨울에 여행을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내수 경기 진작용으로 요 연휴가 사용되지 않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 여러분들은 올 설 연휴 기간에 주변에 계시는 자영업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우리 뉴스 채널에서 준비한 소식 듣겠습니다. 그 준비하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지금 듣고 시작할까요?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에 뭐 제가 준비한 노래는 한 곡 듣겠습니다. 미스터 투가 부르는 노래죠. 하얀 겨울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자, 하얀 겨울, 여러분들 하얀 겨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얀 겨울을 볼 수 있을까 모르실 것 수도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진짜 폭설이 한번 내린 뒤로 눈이 올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일기예보 보니까 이 설날 연휴 중간에 눈이 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는데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잘 안 믿잖아요, 우리가. 저도 잘 안 믿어서 하얀 겨울이 올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같은 날 정도면 이거 조만간 금방 수영장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훈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병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간호사들하고 2명하고 원무과 직원 1명하고 약국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병원 주변을 가볍게 산책을 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주변을 살피면서 야, 달래 나왔는지 보라, 냉이 나왔는지 보라 막 이런 말도 꺼내면서 농담을 했었는데 날이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날이 포근해지는 것만큼 우리 그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창궐해 가지고요.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했던 소식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 저 말씀드렸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더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네.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뜨거. 사실 어제 예. 그 서천 군위에 한전이 찾아왔습니다. 예. 이 한전이 왜 찾아왔을까요? 지금 찾아온 이유가 예.
그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든다고 그러고 또 전북 서남권 쪽에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그 서산까지 연결하는 송전선로 아, 때문에 이제 그 해당 그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 해당 지자체의 그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음. 이 간담회 형식의 설명을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한전이 서천군 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네. 어제 오후 2시에 찾아왔는데 일단은 지금 한전이라는 데는 지금 그 전력을 생산해서 이 고압 송전선을 그 서산까지 넘어가는데 네. 지금 그 13개 지자체를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고압 송전선은 그야말로 지금 의학적으로는 확실하게 그 뭐 규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고압 송전선로 아래쪽 선화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이 전자파로 인해서 이 각종 암이 발병하는 사람들이 송전선로가 지나가지 않는 쪽의 사람들보다 월등히 그 발병률, 유병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천에서는 그 신서천 화력 건설본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지만 한 40년 전부터 지금 그 서천화력 발전소가 서면의 한 마을을 지금 관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암 환자들 많이 암 있죠. 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이 네, 되고 네,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이주 대책을 완전히 이주를 하게끔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했던 것은 김태흠 도지사가 이주시키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공약이었나요? 네. 아니, 공약은 아니고 아, 이 서천에 왔을 때 주민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이 고압 송전선로 6개를 지화해달라고 하는 건데 지화를 해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버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도 하지 않은 한전이 이 지금 그 새만금하고 그다음에 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갖다가 서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다. 네. 이러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다니는 걸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고스란히 우리 응? 서천군 위를 지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이 군의회의 그 저 의원들이 예. 야 그 문제도 해결도 못한 놈들이 예. 무슨 또다시 이걸 하려고 그러냐. 어? 그러네. 지중화를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도 해결도 안 한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한다고? 이건 그 말뜻은 뭐냐면 이게 주민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충남의 10개 그 지자체인데요. 네. 뭐 이제 서산, 예산, 홍성, 전북에 이제 군산, 익산, 김제. 그러면서 이제 서천에서는 화양, 기산, 시초, 문산. 그다음에 부여로 해서 보령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뭐, 네. 그냥 다 걸치네. 예, 예. 서산까지 가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에 그 지금 어제는 이제 그런 그 내용들로만 지금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 철탑이 들어서는 고압 송전선에 이 철탑이 들어서는 그 어디에 들어설 것인가는 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 대표가 선출되지 않거나 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지 선정위원회 자체를 이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악법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되거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그냥 그 저기 반강제적으로 그 고압 송전선이 마을을 지나가는 마을을 관통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중화부터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 안 한 사람들이 이걸 또 그러니까요.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아니 그 밑에 그 고압송전이 지나가는 그 라인 밑에 반경 뭐 100m 넘어가고 반경을 해서 50m 반경 있는 분들은 전기요금을 받지 말든가. 아니, 전기요금 안 받아도 아니 그 저 내도 좋으니까 안 다녔으면 그 좋겠어. 저기 지중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맞아요, 전자파로 맞아요. 인한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렇지.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다 보면 이 각종 암에 그렇죠. 거기에 걸릴 대한, 확률이 아, 높고 그러다 보면 이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건강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행복지구권. 예, 네. 맨날 얘기하는 거 진짜. 기본권이죠. 우리 그렇지. 국민 모든 국민의 기본권, 행복지구권, 진짜 평등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이만큼 이 문제는 어제는 간담회 수준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했지만 네. 2월 달에 다음 달에 다시 또 와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다음 달에 얘들이 그 발표하는 내용에 맞춰서 조사를 기사화를 참여하셔가지고 할 거고요. 예. 어찌됐건 이 문제는 이게 이제 그 뉴스처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들도 의회도 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그래서 있다라고 그러면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옮겨가는 방법,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있던 거 쓰세요. 있던 거 쓰세요. 요건 요만큼 네.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똘똘 뭉쳐서 웬만하면 우리 알잖아. 웬만한 거 티끌만한 거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거. 뭐 쥐들만 피해 안 보려고 그래. 우리도 피해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요거는 우리 뉴스어천이 네.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 다음 2차 간담회 때는 꼭 참석하셔갖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준비하신 소식 있으면 계속 예, 하시죠. 이번 소식은요.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서천군청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잖아요. 옛날 그 군청이 네, 주민 저희 네. 도시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 사업이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 리모델링이 끝나면 네, 서천마루로 재탄생하는 맞습니다. 그런 곳인데요. 그랬어요. 어제 그저께죠. 네, 그 21일 오후 1시 38분쯤에 옛 서천군 청사 1층 투자 활력과 옆에 네, 그 당직실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당직실에 이제 당직자들이 이제 그 샤워할 수 있는 그 샤워실이 있는데 네. 그 벽이 철거 과정에서 그 벽이 무너지면서 어머? 그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 하나가 설마 그대로 그 깔렸어요?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가지고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받고 네, 119 소방서 그 119 구급대가 현장에 갔을 때는 네, 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19 구급대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심폐소생술이지 않습니까? 네.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네. 끝내 그 심정지 상태가 돌아오지 않은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고 결국엔 사망하셨군요. 그리고 발인은 오늘 했습니다. 음. 발인 오늘 한 상황인데요. 음. 어찌됐건 그때 거기 당시에 거의 서천 분이세요? 서천 서면 분이십니다. 아이고.
네. 안타깝네요. 그 좀 아무도 없는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빈 공간이었는데 거기도 철거 작업하시다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졌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다른 곳들은 이게 이제 그 철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었지만 예. 이 샤워실은 그야말로 조적이었어요? 이제 조적? 그 조적 벽돌이었죠. 네. 벽돌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다 이제 시멘트만 덧대서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너질 수밖에 너무 없는 상황이. 쉽네요. 무너지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철거하시는 분들은 네. 그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게 넘어지면서 이제 그 깔려서 이렇게 돌아가신 일인데 그 공사 업체가 저기 철거 업체인 거죠? 어찌됐든 그 공사 시행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철거 업체입니다. 철거 업체가 그 저 천안 업체인데 네. 이 업체가 작년 12월 초에 이제 그 그 공사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네. 철거 작업을 하던 거였죠. 해오던 과정인 거죠. 그 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지금 그래서 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네. 21일과 22일 어제 네. 이틀 동안 네. 현장을 찾아서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망 원인이 뭔지 요걸 조사를 하고 갔고요. 오늘은 이제 국토교통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 관련 정부 부서가 네. 부처가 이제 농림부도 있지만 국토교통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또 이제 그 안전점검 때문에 또 왔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그 동안에 맡아왔던 농촌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쪽은 네. 이거를 사업을 중단을 할 건지 아니면 사업을 다시 할 건지 이 여부를 놓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 조사가 다 상태에서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지금 그 공사를 중단을 했을 때는 이미 이 들어간 비용들 또 비용도 문제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향후 5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서 지원을 못하죠.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 페널티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이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저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하는 데 따르는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문제가 100몇십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80억짜리 사업이었었어요. 네, 180억인데 어찌됐건 그 120억 이상이 지금 투입됐죠.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되면 그런 정도의 돈이 추가로 더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 맞아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군비가 120~130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과물도 상황에서 없으면서 다시 돈은 돈대로 다시 토해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공사 중단하기까지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부서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도비가 또 매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남도하고도 우리 공사 중지하고 더 안 하고 우리 돈 페널티 먹을 테니까 이거 합시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남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오케이가 되면 그렇게 되지만 아이고 망신이네. 네.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 다시 사업을 공사 중단 중지 명령이 풀리면 다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조 정밀 안전 진단을 또 하면서 이제 안전 대책 수립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야,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우리는 서천마루가 잘 착착착 진행돼서 그 사업이 2025
5년도 5년. 예, 올해 말에 이제 말에 끝나기로 돼 끝나는 있어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말 지나고 나면 그 서천 그 중심지의 어떤 그 어떻게 공동화되던 그 서천군청이 빠져나가서 음, 공동화됐던 그 주변에 어떤 그 활력이 좀 생기고 음. 사람들도 좀 왕래가 많고 그 시설 자체가 되게 좀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진다고 했었거든요. 1층에 카페, 2층에 그 나 어린이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예. 어찌됐건 어제 그 김기훈 군수가 이제 그 어제 출입 기자단들하고 차대매를 하고 네네. 오찬을 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이 사고 관련해서 사망 사고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김기훈 군수가 이제 그 사망자하고 유가족한테 이제 그 뭐 이제 위로 말씀을 건넸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서천마루로 그 재탄생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 지상 2층 규모의 본관동 여기는 1층에는 갤러리 카페 2층에는 마을 기록이라든가 서천의 기록과 관련된 기록 전시 및 기록관이 이게 들었을 예정이고 그 뒤에 4층 건물이 있거든요. 예. 거기는 그걸 이제 후관동이라고 그러는데 후관동 1층은 이제 재무과라든가 이런 데가 거기 들어 있었던 데인데 맞아요. 해양수산과가 있었고 네, 제목가 있었어요. 네, 여기는 1층은 라운지하고 기록 스튜디오가 들었을 거고요. 2층은 놀이방과 공유 주방, 3층은 건강방, 그다음에 기록서가 작업실. 뭐 이제 4층은 이제 그 안전관리과가 가건물로 지어졌는 옥상이 되는 건데 거기는 이제 기계실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쓴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수 관사로 사용됐다가 이제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맞아요.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로 썼던 그 예산실은 1층은 회의실하고 공유 사무실, 2층은 작업 스튜디오로 이렇게 각각 조성이 될 예정인데 아마도 이 문제는 그 공사 중단보다는 공사 중단 후에 재개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들어간 비용이 공사 중단해서 네. 들어간 비용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어마무시한 손해고 지금 이거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거죠. 공사 중단 후에 그 토해낸다 해도 태어난다 해도 이 지금 그 제 토해는 게 아니라 공사 중단에 다시 재개를 한다 해도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손해는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좀 손님이 오셔가지고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서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유엔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평생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급작스럽게 우리 스튜디오를 방문하시고 습격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둘이 그냥 황급히 방송을 잠깐 중단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자, 어찌됐든 참 우울한 소식이 갑자기 또 왔네요. 우리 서천마루가 올해 2025년도에는 뭔가가 좀 제대로 펼쳐질 줄 알았더니 우리 서천마루가 오픈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불길한 기운이 좀 있어서 에이 잘 될 겁니다. 잘 좀 하지 좀 뭐든지 좀 잘 될 거. 하여간 우리 서천 국민들이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잘 되게 다 같이 빌어 주시죠. 자, 구 대표님 또 다른 소식 부탁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서천 특화시장, 장항 전통시장 네, 포함해서 네, 그 충남의 6개 시군의 9개 전통시장에서 27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네. 환급 행사를 합니다. 아, 환급 듣던 네. 좀 반가운 소리. 그래서 환급. 온누리 상품권은 뭐냐면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건데요. 네,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거든요. 그래서 30% 최대. 예. 34,000원 이상 67,000원 이하는 네. 만 원. 10,000원. 67,000원. 그러니까 67,000원 이상은 그 이상부터는 사더라도 2만 원 최대 한도가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7,000원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초과 34,000원 이상 그 34,000원 이상 67,000원 이하는 만 원. 그게 이상은 근데 형 이상 이하면 67,000원이 포함된다는 얘기야. 그래. 그럼 67,000원까지가 만 원이고 그렇지. 67,100원부터는 2만 원. 오케이. 정리됐어요? 네. 여러분들 67,100원 쓰세요. 그러면 2만 원 받아. 67,000원 쓰시고 이 만 원 혜택 받지 마시고 67,100원 네. 쓰시고 2만 원 혜택 받으십시오. 맞아. 딱 알뜰한 정리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2만 원을 혜택을 해주면 47,100원에 물건을 67,100원짜리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네. 매일 그 27일까지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해서 오후 5시 30분까지 네. 시장 내부에 그 환급 부스가 이리 많이 별도로 있군요. 있거든요. 영수증을 가져가면 영수증하고 신분증을 가져가면 줍니다. 물론 사천사랑 상품권이겠죠? 그렇죠. 주는 건 이제 네, 맞습니다. 그거 다시 또 쓰셔야 돼요. 사천사랑 상품권 거기다 온누리 쓰세요. 상품권. 네. 온누리 상품권. 네, 온누리 상품권. 시장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 더 네. 좋네요, 그럼.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설 명절 차례 그 제수 비용하고 차례상 차리는 비용이 상당히 높대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과일 값이라든지 제수용품 값이 너무 정말 이걸 잡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차례 예법상 어찌됐든 제일 좋은 거를 올리잖아요, 조상들한테. 그러니까 보기 좋고 예쁜 과일들 보시면 하나가 15,000원택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과일 하나. 사과 한 알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 8개짜리인데 이만한 큰 건데 한 박스 뭐 5kg인가? 8개인가? 9개구나. 9개짜리인데 가격이 99,000원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참나 사과 한 알이 15,000원이라니. 우리나라 이제는 우리나라 토종 여지껏 잘 먹던 사과라든지 이런 과일보다도 이제 열대 과일 먹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북방 한계선이 지금 강원도 철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과 농사도 예전에는 뭐 대구 뭐 경북 어쩌고 했는데 지금 거의 강원도 그렇죠. 나 가야지 이제 사과農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사과들이 시중에 풀리는 거 보면 되게 다 못생기고 쪼만하고 뭐 이상한 것만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걸 내놓는 게 아니래요. 이쪽 지금 현재 그동안에 사과 묘목을 심어서 사과 과수원을 하시던 데서 나오는 사과들이 그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아열대 기후에 맞는 사과 품종이 나오지 않으면 네네네. 이제 사과는 이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 설은 우리 뭐 민족 고유의 명절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절인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들끼리 우리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군은 가족입니다. 가족들끼리 만나서 서로들 응원하고 토닥거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태리 왕자 궁중 이야기도 뭐 다음 주는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것 같고 어제 신문 발행도 다음 주 쉬시죠. 어쩔 수 없이. 인력상 도저히 불가. 네, 어려우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대표님도 어찌됐든 그 명절 전까지 좀 시간 며칠 남았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음. 자, 여러분 우리 끝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음.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박기영이 부르는 시작이라는 노래를 제가 준비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날이 설날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활기차고 정말 을사년이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음력으로는 갑진년입니다. 음. 어떤 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값지다고는 하는데 음. 이 갑진년을 빨리 보내고 을사년 우리가 희망차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기영의 시작 들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